예, 안녕하세요.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구매하고 이제 지금 운전한 지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핸들도 지금 비닐이 안 벗겨져 있는데 지금 며칠 운전해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오토 파일럿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70 맥스 써 있고 운전대도 파란색으로 보이죠? 네, 지금 요게 어댑티브 크루즈를 쓰면 가운데 70 맥스라고 되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또 아래로 두 번 더 내리면 요 왼쪽에 핸들 모양의 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켜지는데, 요게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매일 출퇴근 반복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게 이런 정체 구간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속 10km, 9km로 이제 꾸준히 막 30분, 1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토파일럿을 키고 가면 얘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얘가 끝까지 가줍니다. 핸들도 자기가 알아서 요 파란색 차선에 맞게 정 가운데로 자기가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차가 중간에 끼어들거나 뭐 나간다, 차선 밖으로 나간다 라고 했을 때도 기다렸다가 차 간격 유지해서 나가면 다시 앞에 있는 차가 검은색으로 전환돼서 그 차를 간격 유지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꾸준히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편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 핸들도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이 아래 페달도 알아서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표시가 없는데, 그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자기가 속도는 조절하고, 근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발을 대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그 브레이크 조절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쑥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자동화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출퇴근 항상 막힌 도로로 다니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롱레인지 버전인데 지금 77%인데요. 한번 주행을 하면 전비 비율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105에서 132 정도, 오토로 켜봤을 때 그 정도 유지되는 거 보면 꽤 오랜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누적 거리가 300km 정도 되는데, 뭐 한번 주행해서 500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전에 타던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너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전에 타던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크루즈 기능은 있지만, 창문을 좀 닫고서 시끄러우니까요. 크루즈 기능은 있지만 이 어댑티브 크루즈랑 차선 유지 기능, 오토파일럿 기능이 없어서 항상 출퇴근할 때마다 이 그 도로 중앙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일찍 출퇴근하다 보니까 더더욱 피곤해지고, 그래서 어떤 차를 살지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단순히 이제 차선 유지 기능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있는 신차를 살까 했는데, 뭐 한 3천만 원, 소나타 같은 경우는 뭐 3천 초중반이면 사겠죠. 그랜저 같은 경우도 뭐 4천 중반 정도면 살 수 있었을 거고. 근데 그 테슬라 모델 3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얘가 차선을 유지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 기반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국산 차를 사가지고 어댑티브 크루즈로 출퇴근했을 때 과연 이 정도의 만족도가 나올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운전을 지금 잘하고 있고요.
네. 고속도로는 더더욱 네, 완벽하고요. 왜냐면은 신호등이 없고 그래서 꾸준한 속도로 자기 차선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거긴 더욱 쉽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이 더 완벽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시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참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같은 경우에 방금 소리 난 게 왜 소리 났냐면, 다시 켜고, 네. 다시 켜고,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손을 항상 좀 올려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인 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교차로나 어떤 차선이 조금 중간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직선 도로가 아니고 구분도로에 점선이나 실선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얘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이 꺾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꺾인 도로에서는 차선이 없을 경우 직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길을 가실 때 유의하셨다가 핸들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손을 대가지고 예비 동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다니던 출퇴근길인 경우에 얘가 학습을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에 들어보니까 가던 길을 자주 왕복하다 보면 얘가 똑똑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2, 3일밖에 운전을 못해서 그것까지 검증은 못해봤지만 아무튼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도 지금 차선이 횡단보도에 없는데 여기까지는 지가 알아서 가네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카메라를 봤을 때 이 테슬라 모델 3의 카메라가 저쪽 멀리까지 점선이나 실선이 보이는 경우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차선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차선이 없는 구간이 길어지거나 굴곡진 그런 부분은 이제 얘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핸들에 손을 좀 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운전이 되게 편해졌고, 이게 차선의 중앙을 맞춰서 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피곤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자칫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붙거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또 뒷차가 빵빵거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승용차인지 앞차가 SUV인지 뭐 옆차가 버스인지 트럭인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도 지금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호등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저 앞차가 지금 끼어들죠? 지금 알아서 멈췄어요. 앞차도 테슬라 모델 3네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저 앞차가 끼어들 때 어떻게 할까 반응을 봤는데 지가 알아서 멈춥니다. 되게 똑똑하죠? 그래서 참 이게 제가 하더라도 이 소나타나 그랜저에 비해서 금액이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차 사기를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적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 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타면 탈수록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잘리기 전에 내년도에 뭐 100만원인가 200만원 줄어든다고 해서, 그래서 아예 이 올해 구입하기로 마음 먹고 7월에 신청을 해서 지금 차를 받은 거거든요.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줄어들긴 하는데, 좋은 소식은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에 어떤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뭐 히트 펌핑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 부분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런 거 감안하시고서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혹시 모르게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하긴 한데, 올해 연말에 9월 달부터 가격이 200만 원인가 110만 원 올랐습니다.
내년도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보조금이 고급차에 조금 정부에서 자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가격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능은 괜찮고요. 성능도 괜찮고 차 상태도 양호하고 여러모로 괜찮은 차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테슬라 모델 3에 대해서 영상을 나중에 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